네, 안녕하세요. 이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아주 그냥 정신없이 포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중 트라이앵글인데 북부 트라이앵글은 한국이 창날이고 뒤에 힘을 싣는 것이 동맹이 이제 미국, 일본이고요. 남부 트라이앵글은 필리핀이 창날이고 뒤에 힘을 싣는 것이 이제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이제 하면서 실제로 이제 군사력 노림수는 한 5가지 정도. 그러니까 지상발사 초음속 중거리 타격, 지상발사 아음속 중거리 타격. 이때 중거리라 그러면 한 2,400km 정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지상발사 극초음속 장거리 타격 3,000km 이상입니다. 그리고 F-35의 핵폭탄, 그 다음에 F-35 발사 극초음속 6가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비행기들 폭격기나 F-15 발사 극초음속, 그렇게 해서 한 6가지 정도의 그 신무기들을 쭉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돼갑니다. 이런 가파른 영내의 대결 혹은 긴장 구도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가팔라지는 그런 형세에 우리가 이제 접어든 거죠. 그 과정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뇌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이제 기시다의 방미가 이게 하나의 이제 분수령인데요. 이 기초는 이제 한미일 삼국 체제가 잡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일본이 이제 기지동맹에서 군사동맹으로 이제 격상이 되는 건데, 이걸 일본이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기시다가 이제 의미심장한 연설을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했는데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과 슈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연설을 이렇게 짬뽕해 놓은 그런 연설입니다. 한번 들으시면 좀 기시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아, 저거 듣던 소리인데?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보다 넓은 선택폭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중국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화끈한 얘기들을 쭉 풀어가죠.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국민 중에는 세계에 대해 미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의심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트럼프를 정조준하는 얘기예요. 세계가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미국에서는 이 같은 회의와 의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냉전은 끝났습니다. 냉전 이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또 다른 냉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류 역사를 결정할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 고립주의 비판 및 포스트 냉전이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미국이 수세대에 걸쳐 만들어온 국제 질서가 일부 국가들, 즉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 혼자서 국제 질서를 감당해왔던 실정에 대해 고달프고 힘이 달린다고 느끼는 미국인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그 같은 역할은 참으로 버거운 부담이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미국 혼자 아무 도움 없이 미국만의 힘으로 그 부담을 짊어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 도모다치인 일본인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옆에 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미국인과 일본인은 자유와 민주주의라 불리는 우주선에 함께 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선에 함께 살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슈톨텐베르그가 한 연설과 이게 궤가 같고 언어도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슈톨텐베르그가 나토 사무총장이 1월 31일 날 헤리티지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헤리티지는 지금 트럼프 지지 브레인 집단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서 스톨텐베르그는 나토 31개 국가가 미국과 함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기시다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합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한번 스톨텐베르그가 1월 31일 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상기해 보면 지금 기시다 연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Managing the China challenge is not something the US can do alone. And you don't have to. Through NATO, the US has the support of 31 allies and a vast network of partners, especially in the Indo-Pacific. 네. 거의 기시다 얘기랑 이렇게 맥이 같잖아요. 또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랑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세가 잡히는 거죠. 이건 뭐 판세가 이제 세계가 판세가 잡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서 무슨 뭐 일본의 T4 훈련기를 뭐 있는 T7 훈련기를 변종을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해서 우리 FA-50과 무슨 경쟁이 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일본은 고등 전술 훈련기를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고등 전술 훈련기를 F-16을 가지고 씁니다. 일본은 F-16의 일본판인 F-2를 한 20, 30대 따로 빼돌려 가지고 그걸 고등 전술 훈련기로 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미국이나 일본의 이른바 고등훈련기는 뭐냐? 뭐 천음속이라는 건 이제 기체의 어떤 부분은 음속이고 어떤 부분은 아음속이고 이런 혹은 어떤 부분 초음속이고 어떤 부분은 아음속이고 이런 게 이제 천음속인데요. 천음속이거나 이제 초음속 맛보기 정도를 하면서 기름을 아주 작게 떼고 그냥 널널하게 비행해 다니는 그런 우리로 치면 중급 과정 코스가 굉장히 깁니다. 훈련 코스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T-50은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등훈련기에는. 우린 그 사람들의 고등 전술훈련기에 맞는 시장이에요. 우리 T-50은.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T7을 변형해서 P7은 지금 아주 기체가 가볍고 T-50보다 기름을 한 절반밖에 안 먹는 유지운행비가 정말로 싼 그러나 뭐 널널하게 초음속 맛보기나 좀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아주 극한 기동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이 T7을 가지고 싹 다 뜯어 고쳐서 그걸 가지고 우리 T-50, FA-50과 같은 경공격기 체급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 다시 합의하고 공동 설계하고 다시 만들고 테스트하고 무장 붙이고 그러면 거의 2040년입니다. 우리 FA-50과 그때 경쟁이 안 되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일본과 미국이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T7을 택해서 바보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교육 철학, 훈련 철학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프로펠러 비행기 탔다가 바로 극한 기동을 할 수 있는 초음속 훈련기, 걔들 용어로는 고등 전술 훈련기, 걔들은 지금 그 영역에 F-16 혹은 F-2를 쓰고 있는 그러한 코스로 바로 점프를 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은 그 중간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초음속을 맛보게 하면서 널널하게 비행 훈련을 하는. 그래서 이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T7과 같은 기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 T7을 근데 개비를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공격기 체급으로 만들려면 그냥 개비가 아니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T7에 만재 실을 거 다 실은 최대 이륙 중량 한계가 우리 T-50에 아무것도 안 실은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넣은 자체 중량, 공허 중량보다도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팔랑팔랑한 비행기예요. 그냥 아주 약골. 그러니까 비행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T-50과 경쟁하는 비행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체급이 다르고 노는 시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뭐 이상한 얘기하면 좀 천박한 반일팔이 비슷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실제 노림수는 그게 아니라 미국의 노림수는 뭐냐면 미 육군이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사 사상은 급속하게 네트워크 다영역 군사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도 위성과 고급 정찰 정보 이런 것들을 감시 정찰 정보 이걸 계속 통신을 하고 내려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전엔 육군이 타격한다는 생각을 못했던 그런 장거리 타격 능력들, 중거리 타격 능력들을 급속하게 미 육군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거리, 장거리 타격 능력을 일본 열도, 특히 오키나와 열도와 필리핀에 배치하는 것, 우리가 그걸 눈여겨봐야 돼요. 그럼 그런 배치가 되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가 좋죠. 일단 중국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 그런 게 배치가 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시무시한 1000km, 800km씩 가는 공중 발사 미사일을 개발할 때 미국이 우리 뒷다리를 안 잡게 돼요. 미국이 우리 뒷다리를 안 잡기 시작한 거는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 시작되고 같은 해 북한이 ICBM이랍시고 장거리 그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한국의 군사력이 한국을 방어하는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많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시켜서 그런 황당한 도발을 하니까 그때부터 풀었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우리가 F-35A 도입이 가능해졌고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역설적인 건데 영내의 군사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자주국방의 범위는 점점 넓어집니다. 그런 또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 길로 가야 된다면 우리한테는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 육군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다영역 네트워크, 다영역 군사력으로 이제 군사 사상이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중거리 타격 능력과 장거리 극초음속 타격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미 육군이. 그래서 중거리 타격 능력, 이걸 Medium Range Capability, MRC라 그러는데 다른 말로 타이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타이폰이라는 용어의 그 출발점은 이건 뭐 약자도 아니고 그냥 별명인데 이게 뭐냐면 1957년부터 언젠간 육군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 육군이 얼마나 넓어졌냐. 육군의 단거리 타격 능력이 500km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전술지대지 KTSSM이 180km에서 300km로 늘어났잖아요. 이 육군의 전술 무기가 바로 이 단거리 타격 능력이에요. 미 육군에서는 한국 육군의 전술 무기가. 그래서 300km까지 가는 건 우리 KTSSM의 원형인 아타컴스가 300km까지 가고요. 최근에 나온 프리즘이 500km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미국이 단거리라고 얘기합니다. 미 육군이. 미 육군의 중거리, Medium Range Capability, 일명 타이폰은 이게 그 초음속으로 가는 거는 SM-6입니다. SM-6라 그러면 이지스 그 전함에서 사용되는 대공 미사일이잖아요. SM-6가 얘가 한 최대 사거리가 한 300-400km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마 LSAM-2의 대공 미사일, 보통 우리가 대공과 대탄도탄을 구별하잖아요. 우리는 체계가. LSAM-2의 대공 미사일 정도 될 겁니다. LSAM-1의 대공 미사일보다 좀 더 사거리가 길어요. LSAM-1 대공 미사일이 한 152km 가죠. 그거보다 깁니다, 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쫓아 들어가서 저쪽 비행기가 300km, 400km 밖까지 도망을 가도 그 지점까지 쫓아가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미사일을 각을 잡고 이건 비행기를 쫓아간 거고 각을 잡고 어떤 해상 혹은 지상에 있는 지표물을 노리고 제대로 각을 잡고 최대 거리로 쏴보낸다. 아니 비행기 쫓아가는데 300, 400까지 가서 맞추는데 딱 45도면 45도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각 잡고 쏘면 이거 아무데도 자료는 없는데 700에서 800km 나갈 겁니다. 근데 속도가 음속의 3배가 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일종의 초음속 미사일로 쏘는 거예요.
지상발사 초음속 미사일로 쏘는 거예요. SM-6를. 고가치 타격에 대해서, 고가치 타겟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거리 타격 능력에 이제 또 다른 게 뭐냐면 2,400km 정도까지 가는 토마호크입니다. 이걸 원래 토마호크는 미 해군 무기죠. 이걸 지상발사로 돌린 거예요. 우리 현무3가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 중거리 타격을 하는 이 배터리는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 천궁과 뭐라 그럴까, LSM2 배터리에다가 LSM2 포대에서 레이더 빼내고, LSM2, 그 방공용, 그러니까 비행기 잡는 거, LSM2 방공용에서 레이더를 빼내고, 거기다가 우리 현무3를 합치면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 타이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030년경에는 이게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LSM이 지금 2029년까지 개발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한 8, 9년밖에 안 늦는 거예요. 미국이 이게 2022년 말에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보시면 돼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최첨단 능력보다 한 8년 늦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2030년, 31년에 이게 나오면. 말이 쉽지. 그러니까 육군의 일선 부대가 전술적 목적으로 2,400km 바깥에 있는 거를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 현무3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아음속이죠. 초음속으로 700km, 800km 바깥에 있는 걸 때리는 거라고요. 장거리는 뭐냐? 뭐 말은 뭐 2,700, 2,800km 이러는데 이게 3,000km 넘어갈 겁니다. 극초음속, 장거리, 롱 레인지, 하이퍼소닉 웨폰, 급초음속 무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3,000 플러스 킬로쯤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중거리 타격 능력을 일본에 좀 깔려고 하고 있거든요. 중거리 타격 능력은 둘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SM-6를 지상 발사형으로 바꾼 거. 이건 초음속으로 날아가죠. 마하 3쯤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 배에서나 잠수함에서 쏘던 토마호크를 지상 발사로 바꾼 거. 이게 한 2,400km까지 날아갑니다. 이거를 일본에 깔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이걸 못 깔겠다고요. 반대했어요, 일본이. 요번에 이렇게 딱 분위기 잡고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키나와 열도에, 미군 기지에. 또 일본에 팔기도 할 거예요. 일본이 산다 그러면. 일본이 이걸 깔면 필리핀이 현재 이거 못 갑니다라고 얘기해 왔다고요. 이 중거리 공격 무기 우리 놓지 마세요 그랬었어요. 필리핀 지금 봉봉 마르코스도 겁이 나니까. 일본이 먼저 테이프 커팅을 하면 미국이 필리핀에 지금 EDCA, 그러니까 방위 증강 협약에 따라서 9개 기지잖아요. 루손에서부터 그러니까 저쪽 서남 쪽에 있는 팔라완까지 그 9개 기지 중에 이제 육군 기지들이나 해병 기지에 이런 걸 깐다는 소리예요. 이거라고 이제 그림이. 그래서 이거 깔리는 걸 주목하셔야 돼. 뭐 T7 뭐 일본이랑 합작해서 우리 T-50과 경쟁하려는 흉악한 심보를 미리 먹었다. 아유, 좀 그런 조국 축창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요. 아유, 나 참 깝깝해.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이폰, 즉 중거리 타격 능력의 그 배치도인데요.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포대 작전센터 BOC죠. 배터리 오퍼레이션 센터. 그리고 이제 통합 지휘 통제 체제죠. 그게 맨 왼쪽 아래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위에 길쭉한 차 4개 있는 게 그게 발사 차량인데 이게 그 함정에서 쓰는 수직 발사 체계를 뜯어다가 트레일러에 얹은 거예요. 그래서 MK41 수직 발사 시스템인데 발사 차량당 4셀입니다. 칸이 4칸짜리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미사일을 운반해 줘야 되니까 미사일 운반 차량 따라다니고요. 트레일러가. 그리고 이제 빨빨거리고 이제 심부름 다녀야 되니까 포대 작전센터 지원 차량이 하나 따라다닙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보면 레이더가 없죠. 연락은 어디서 받냐? 위성이나 감시정찰 자산에서 받는 거예요. 좌표를 거기서 찍어주면 그러니까 레이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로 치면은 LSM2 공중 그 항공기 요격형, 그럼 그게 한 300-400km 바깥에 있는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을 거라고요. LSM2 항공기 요격형에다가 현무3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레이더 빼고. 예,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좌표 찍어준 거에 따라 가지고 여기선 조정해서 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그 전형적인 네트워크 다영역 육군이다. 그러니까 이 위성이나 공군의 고급 감시 정찰 정보를 육군에서 넘겨받아서 거기서 받은 좌표에 따라서 육군에서 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그 동아일보와 채널 A죠. 채널 A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육군 사령관 찰스 플린을 이제 그 인터뷰를 했을 때 찰스 플린이 이 SM6와 그러니까 저기 토마호크가 육군에 배치됩니다. 동아시아 쪽에. 그 얘기를 인태 지역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지만 SM6하고 토마호크로 이루어진 포대 그게 뭐야? 그 타이푼이죠. 그게 중거리 타격 능력이죠.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짧습니다. 플린 사령관은 한미동맹 자체가 중국에 맞선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that's around the SM-6 and the Maritime Strike Tomahawk. That system will be deploying into the region soon. Where and when it's going to go, I'm not going to talk about that now. 네, 한국의 채널 A 정도 급의 그 부대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굉장히 깊게 진행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이게 이제 중국이 기겁할 얘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중국 해군이 이제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원이 두 개인데 가운데 있는 이 콩처럼 생긴 원은 뭐냐면 색깔이 좀 진한 부분 이게 700k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M6 범위입니다. 어디서 쐈을 때? 오키나와에서 쐈을 때. 바깥에 있는 크게 큰 좀 희뭇거리한 원은 뭐냐? 이거 원이 아니라 이 콩은 뭐냐? 이거는 2,400km 토마호크가 미치는 범위입니다. 어디서 쐈을 때? 오키나와에서 쐈을 때. 즉 오키나와만 딱 보더라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안다고요. 자, 그런데 오키나와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리핀도 된단 말이에요. 필리핀에서 쏘면 이게 좀 아래로 내려와요. 그럼 두 개를 겹쳐서 놓으면 어떻게 되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중국 해군의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서해, 대만 해협, 동중국해, 그 다음에 남중국해, 대만 해협을 두 번 썼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티벳, 신강, 사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다 타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고가치 타겟은 고가치 무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와 공중의 감시정찰 자산이 이동 타겟 좌표 찍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상 지상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는 일본과 필리핀이 이러한 미 육군의 중거리 타격 능력의 배치에 반대해 왔어요. 우리가 그 사정을 우리가 잘 언급을 안 해요. 근데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이 그걸 못 깔고 있었어요. 이제 일본이 기지국가에서 군사 동맹국가로 올라서면서 동남아를 방어하는데 일본이 기여하겠다라고 나선 거여 갖고 이제 일본에서 이걸 깐다고요. 일본이 이걸 깔면 곧 이어서 필리핀이 깝니다. 그러면 일본과 필리핀이 이런 미 육군의 중거리 타격 무기를 깔면 그 커버되는 범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얘기는 뭐냐? 그냥 바다는 다 무덤이에요. 그리고 내륙 역시도 말은 그렇게 합니다. 토마호크는 바다에 있는 타겟을 노리는 겁니다. 그런데 토마호크가 바다만 노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상은 노리기도 쉽지. 지상에는 오히려 고정 목표가 많으니까. 우리가 현무3 가지고 바다에 있는 타겟을 노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우리 안 하잖아. 우리는 또 거꾸로 지상의 고정 타겟만 노립니다라 그러지. C커 바꾸면은 바다에 있는 거 때리죠. 우리 현무3도. 그거 지금 1,500km 가는데 지금 그거 3,000km로인가 늘리고 있잖아. 그 아음속으로 가는 순항 미사일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연히 이게 살벌한 거죠. 중국 기겁할 일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뭐 중국이 이 정도면 중국이 어떻게 비벼볼 텐데 더 무시무시한 게 나와 있죠. 지금 한 달 됐습니다. 이제 3월 8일 날 미 국방부가 발표를 했죠. F-35A의 첨단 핵폭탄 사용 능력 인가를 해줬다고요. 서티파이를 해줬다고요. 그럼 뭐가 되냐면 모든 F-35A가 사용 인가를 받은 건 아닌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F-35A는 전부 다 사용 인가 받았다고 일단 전제하고 생각해야 돼. 근데 미국의 F-35A가 몇 대까지 올라갈 텐데 1600대, 1700대까지 올라갑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주력기가 되니까. 머리 꼬이는 거죠. 어느 놈이 핵폭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거기다 더 머리 꼬이는 게 뭐냐. 지금 중국을 둘러싼 좀 힘께나 쓰는 나라들이 다 F-35A 갖고 있잖아.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이거 궁극적으로 한 500대까지 올라가요. 한국과 일본만 해도 200대가 넘는데 한국이 지금 60대까지 가 있지만 조금 더 넘으면은 저거 한국도 한 100대 가거든요. 일본이 F-35B가 좀 섞여 있지만 결국은 한 100대 이상 갈 거고 싱가포르도 한 5, 60대 갈 거고 호주가 지금 7, 80대인데 그거 한 100여 대 이상 갈 거고 거의 뭐 한 400대 넘길 거예요. 결국은 500대까지 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국적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미국 건지 일본 건지 한국 건지 오스트레일리아 건지 모르잖아. 레이더가 거기 있는 국기 마크 찍어주나? F-35라는 걸 기체 형상만 간신히 알아내는데 그것도 뒷골 땡기는 거야 중국은. 거기다 얘가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이게 B-61 12인데 얘가 이제 지중 폭발을 하는 애거든요. 한 45도로 땅을 회전하면서 파고들어서. 그래서 지표 폭발 대비 지중 시설 파괴 능력이 같은 폭발력이라 그럴 때 20배쯤 됩니다. 벙커 같은 거 다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보통 이런 B-61 패밀리들이 그런데 0.3킬로톤에서 50킬로톤까지 다이얼로 조절해 가지고 다이얼이 뭐 수동 다이얼인지 뭘로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유적으로는 다이얼 세팅해 갖고 떨어뜨려요. 50킬로톤이면 히로시마에 한 3배가 좀 넘죠.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5킬로톤이니까. 걔가 땅을 파고들어서 터지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상 폭발 1메가톤이 땅을 눌러가지고 지중 시설물 파괴하는 것만큼의 힘을 50킬로톤짜리가 지진을 일으켜서 땅 속에서 파괴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중 시설물에 대한 파괴력이 그렇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땅 속에 반값하고 들어가도 소용없다 이거지. 예. 그런 얘기죠. 이 정도가 또 아니죠. 중형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공중발사 급초음속 미사일이 이제 완성이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을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그 에드워드 공군기지나 뭐 이런 데서 실험을 해요.